자, 안녕하십니까. 병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6월 말에 IR을 한 성광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하시는데 도움 많이 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할게요. 이 성광밴드라고 하는 회사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관이음새를 전문적으로 만든 업체입니다. 관이음새, 이제 금속 관이음새인데,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산업용 피팅이라고도 주로 많이 아울러서 얘기를 하죠. 이 배관의 방향을 바꾸거나 관경을 변화시킬 때 뒤에서 어떻게 생긴 건지 보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판 또는 파이프를 이용해서 제작을 하고요. 단조판으로 주조문을 기계 가공해서 제작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접용 피팅, 이제 당사 같은 업체들이 용접용 피팅을 통해서 이 배관 이음새를 만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형 설비나 석유화학, 조선, 원자력, 화력 발전에 주로 많이 사용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피팅의 종류는 이렇게 있다, 뭐 뒤에서 보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음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나뉜다, 그리고 재질에 따라서 뭐 카본도 있을 수 있고 스테인리스도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스틸들이 있다. 뭐 이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거 플라스틱으로 상하수도가 보면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도 한데, 이게 이제 철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엘보, 티, 리듀서 뭐 이런 부분으로 제품이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제조 공정은 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절단, 성형, 용접, 열처리, 가공, 방청, 입고 뭐 이런 수순으로 진행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세계 시장으로 보면 약 한 3조 7천억 정도 시장이다. 그 중에서 이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 정도 되고요. 그리고 EU,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이 40%, 우리나라가 11.3% 정도 차지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태광과 성광밴드, 이제 연매출 500억 이상 회사로 기준으로 보면 태광과 성광밴드가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경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그런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시장 규모는 한 1,400억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성광밴드가 한 70%에서 65% 정도 내외로 시장 점유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래서 보시면 이 생산 부분의 일관 체제 완성, 생산 시설의 확충,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규모적인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뭐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대 시설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국내 대기업과 거래를 하기 때문에 뭐 안정적인 매출이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뭐 현대중공업, 두사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현대건설, 대림산업, 이게 다 대부분 그 조선 쪽과 그리고 플랜트 쪽 관련된 업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음새 쪽 피팅 업체들은 그 조선 업종과 그리고 플랜트 쪽, 건설 업종에 대한 경기에 상당히 민감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보시면 조선 업종이 조금씩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기 시작을 하고 있죠. 실적이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연결돼서 관이음새, 피팅 업체들에 대한 흐름도 나름 좋은 거죠. 그럼 올해 1분기 때 실적을 잠깐 볼게요.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면 대략적으로 이제 어떻게 실적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 신규 수주, 연결 매출액은 상당히 좀 늘어났고요. 연결 매출 총액도 100% 이상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연결 영업이익도 377%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세전이익과 연결 순이익은 좀 감소를 하긴 했지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연결 신규 수주가 좀 줄어들었고, 하지만 연결 매출액, 연결 매출 총이익, 연결 영업이익 모두 상당히 좋은 성장세를 기록을 했다. 그리고 별도 신규 수주도 줄었고, 하지만 별도 매출액, 별도 매출 총이익, 별도 영업이익 모두 상승. 여기에서 별도 세전이익과 별도 순이익도 상승을 했다. 그러니까 연결로 보면 연결 세전이익과 연결 순이익이 별로였지만, 이게 본연에 대한 별도로 재무적인 부분을 보시면 결국에는 별도 세전이익과 순이익도 좋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신규 수주가 줄어들긴 했지만, 결국 이 조선해양 쪽 수주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 그래서 작년에 기준으로 1분기 때 12.8% 비중이 18.7%로 조선해양 쪽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높았고, 거기에 발전 쪽이 들어왔다. 발전 쪽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실적이 없었는데 발전 쪽 관련된 실적이 들어왔다 라는 부분은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죠. 근데 규모는 크진 않지만 어찌됐든 신규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비중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조선해양 쪽에 대한 부분 비중도 늘어났고, 금액 자체는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발전설비, 기타 부분은 모두 비율적으로 보면 좋았다 라는 부분. 그래서 카타르 LNG나 아람코 관련된 석유화학 관련된 부분에 계속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주는 좀 줄긴 했습니다. 1분기 말에 859억, 작년에 1226억에서 좀 줄긴 했죠. 그래서 별도 분기별 매출 수주에 대한 실적 별도로 보면 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근데 계속 우상향으로 추이 자체가 좀 전환이 되고 있는 흐름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좀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별 매출 현황도 결국에는 석유화학 쪽 그리고 조선해양 쪽이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석유화학과 그리고 조선해양 쪽 연결로 보면은 별로였는데, 이제 별도 본업에 대한 부분으로 보면 좋았다. 그래서 석유화학, 조선해양, 발전설비, 기타 모든 부분이 다 상승을 했고, 그 중에서 이제 조선해양 쪽이 엄청나게 좋았다 라는 부분. 그리고 재질별 매출 현황인데, 이건 스테인레스가 많이 쓰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지역별 매출 현황도거든요. 별도 기준으로 보면. 근데 참고로 지금 올해 매출 비중을 보면 다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쪽이 중동입니다. 근데 동사가 실적이 상당히 좋았었던 때를 기억을 해보면 결국엔 2010년, 11년, 12년 이때거든요. 주가도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도 역시나 중동에 대한 그런 투자가 본격화됐다. 그래서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이런 쪽에서 플랜트 사업 및 신규 사업 투자를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이 고스란히 동사 쪽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 특히나 유럽 쪽도 나름 괜찮은 흐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유럽도 늘어나고 있다. 반면에 북아메리카나 아시아 쪽은 좀 줄드기는 했지만 예전의 부분을 보시면 어느 정도 힌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중동이 잘 나갔을 때는 거의 한 70%까지
육박했었던 그런 수주를 보였었던 부분을 보시면 차트를 한번 볼게요. 2010년, 11년, 12년이 이때거든요. 결국에는 피팅 사업 자체가 좋았었던 적은 중동의 수주를 상당히 좀 많이 받았었던 때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3년간의 추이 흐름이 그대로 좀 이어진다고 하면 이번에도 경기가 좀 좋아진다라는 가정하에 좀 긍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다 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다 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동에 대한 매출이, 유럽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반면에 뭐 아시아는 그렇게 뭐 높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그래서 연결로 보면 매출액,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는 나빴지만 그래도 뭐 여전히 좋은 실적 추이를 기록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최근에 실적을 한번 볼게요. 1분기 때 실적을 보시면 그래서 성광밴드의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때 실적이 140억이거든요. 참고로 작년에 연간 실적이 268억입니다. 근데 268억을 지금 1분기에 148억을 했기 때문에 거의 뭐 한 3분의 2 정도를 달성한 셈이죠. 그리고 2분기 때는 140억이 나온다. 그러면 1분기 때 2분기 때 합치면 작년 실적을 뛰어넘는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268억인데 올해 2분기까지 보면 288억이 되는 거죠. 그리고 3분기도 4분기도 좋아진다. 그리고 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이익도 올해 순이익 자체를 보시면 2분기까지 보면 270억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작년에 392억을 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올해 실적을 보면 562억입니다. 엄청나게 거의 2배로 수익성이 뛰어넘는 상황이죠. 뭐 순이익은 좀 빠지는 흐름을 보이지만, 그래서 이 부분으로 고스란히 계산을 좀 해보면 뭐 이익률 자체도 거의 2배 정도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PER 기준 8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고 PBR도 역시나 0.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주가를 보시면 지금 뭐 바닥권에서 양호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엔 최근에 주가 상승에 대한 추이 자체는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매수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1차적으로는 뭐 16,000원은 안착을 하면 2차적으로는 추가적인 앞선 고점까지도 한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태광도 역시나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계속 그래서 똑같은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뭐 HD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이미 추이 자체가 완전하게 우상향으로 좀 전환됐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HD조선해양 보시면 분기로 볼게요. 분기로 보면은 마이너스 190억이었고 작년 12월과 9월에 흑자로 좀 전환된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고스란히 1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을 줄 알았으나 좀 지연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지연된 부분이 2분기 때 반영이 되고 3분기, 4분기 때 더해지면 실적은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 올해 예상 실적은 6,600억입니다. 네. 그리고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쪽도 실적이 올해 턴어라운드를 한다라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조선은 수주를 한 2년치를 3년치를 받고 3년 뒤에 이제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3년 전에 수주를 받았던 부분이 올해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다 라는 것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좀 힘들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작년, 재작년 그 19년, 20년대 수주가 다 받아야 이때 21년이나 22년에 나오는데 수주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근데 작년, 재작년에 수주를 상당히 많이 받아서 올해는 매출과 이익 자체도 늘어나고 있고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로 보시면 고스란히 주가가 먼저 선반영이 되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우조선은 하나오션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대우조선 하나오션도 단기 바닥에서 상승을 하고 있다 라는 거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요. 그럼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